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로즈님 사연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25세 취업 준비생입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했다가 떨어져서 재도전 중에 있는데요. 이 길이 맞나 계속 의문이 들어요. 이 일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신 부모님 권유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배워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강이나 생활 패턴 면에서 불안한 면이 있는 부모님만 믿고 제 진로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현재 토익 만료 상태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대기업도 못 가고 1, 2년 허송세월 할 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상처가 되면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한 저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사연자님 일단은요, 부모님 눈에 띄지 않게 생활하세요. 도서관에 가든 인턴을 하든 부모님이 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불안해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진 부모는 자꾸 자식을 채근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판단력이나 실행력이 떨어져요. 그런 시기에는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서 앞날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사연자님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그렇게 답을 해주기를 바라기 마련인데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앞날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모를 때에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진로를 정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적성에 맞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그걸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회사 생활하고 나서 이게 적성이 아니었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해보지도 않은 일에 어떻게 호불호를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일단 할 수 있는 일 이걸 찾아서 해보세요. 안테나를 세우고 정보를 찾다 보면요 찾아져요. 요즘은 이직을 하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닌 세상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에요. 요즘 어디나 경력직만 찾아서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또 현실인데요. 어떻게든 경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또 일자리가 없지도 않아요. 저는 구직자, 구인자 입장에서 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구직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다, 중소기업은 조건이 나쁘다 이러시고 구인하시는 분들은 일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해주고서라도 모시고 싶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면 능숙해지는 정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자기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근데 처음부터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다는 건 배우는 시기에는 되게 장점이에요. 이것저것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많이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쉬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알바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4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 말을 매일 떠올려 보세요. 말 그대로 지금 뭘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을 40대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사실 사람이 그냥 살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10살 많은 남자친구가 되게 아는 게 많고 능력 있다고 막 감탄하는 걸 봤는데 10년 더 살면 아무 능력 없어도 저절로 많이 알게 돼요. 10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살은 신발끈 하나 맬 줄 모르고 머리도 제대로 감을 줄 몰라요. 20살이면 그런 거 다 하고 혼자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20살이 10살보다는 똑똑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살하고 30살은 그 정도로 차이 난다고 생각을 다들 못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확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 정도 갭이 있다고요. 사람은요 나이 들수록 똑똑해지고 그게 나이 들어서도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돼요. 물론 젊은 뇌가 단기 기억력도 좋고 휙휙 잘 돌아가는 건 있어요. 근데 기억력 좋다고 그게 꼭 머리가 좋은 건가요? 보드게임에서 그 짧게 보고 기억해서 맞추는 게 있는데요. 제가 30대 초반일 때 4살짜리 딸을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특별히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다들 그래요. 단기 기억력은 4살, 5살 정도의 정점을 찍거든요. 그렇다고 30대 엄마가 4살 딸보다 멍청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는 똑똑함은 그런 종류의 지능하고는 다른 건데요. 경험치나 자극이 늘어날수록 뉴런이 발달을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으로만 따지면 심지어 사람보다 침팬지나 코끼리가 더 낫대요. 그래서 만학도들이 의외로 조금만 공부해도 어렸을 때보다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러죠. 너무 나이가 들면 체력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생겨서 그렇지 40대에 뭐든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직접 아는 분들 중에도 40대에 일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4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항상 머리에 기억해 두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돼요. 자꾸 지금 결과를 내고 지금 평생 할 일을 결정해야겠다.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 실천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면 아무 아웃풋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저도 20대 때 처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꿈은 가졌었는데요. 그걸 엄청 먼 훗날의 일로 생각했어요. 40, 50대쯤 그런 작가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쉬지 않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30대 초반에 수백만 부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가 됐어요. 이미 하고 싶은 일을 하긴 했지만 전 40대에 새로 시작한 일도 많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것도 얼마 안 됐고요. 그전에는 아래 한글밖에 못 쓰는 컴맹 기계치였어요. TV도 잘 안 봐서 미디어도 잘 몰랐고요. 이쪽 분야에서는 저도 그냥 신입이었죠. 언제든 늦지 않는다고 미리 생각해 두시면 실천, 실행, 도전하는 데 더 장벽이 낮아질 거예요. 세 번째, 나이대별로 가능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사연자님이 지금 후보로 정해놓고 있는 일이 크게 2가지잖아요. 부모님이 권하시는 부동산 아니면 취업. 만약 저라면요, 어느 쪽에도 딱 마음이 가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취업 준비를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요, 한국에서는 조직에 들어가려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장벽이 돼요. 사회 자체가 나이 한두 살 많고 적고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단 사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호칭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유치원 애들도 누구 처음 만나면 몇 살이야? 하고 물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 언니 그렇게 호칭으로 부르죠. 또 어른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가르치고요. 나이로 서열을 세우는 환경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내 상사가 나보다 훨씬 어리면 일단 내 마음부터가 서러워져요. 이렇게 나이로 줄 세우는 문화 때문에 조직 안에서 역할에 따른 서열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고쳐져야 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기업들은 생존을 해야 하잖아요. 현장에서 트러블이 자꾸 생기니까 젊은 신입사원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에 이민 가서 새로 시작하는 지인들 보면 그런 게 훨씬 자유롭기는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어디에 소속돼서 조직이라는 보호장치 안에서 경험을 쌓는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기업을 뚜렷하게 원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가능한 곳에 취업해서 사회생활 경력을 쌓는 걸 먼저 권하고 싶어요. 사연자님 경우는 부모님 보호 아래서 부동산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건 근데 보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엎혀있는 수준이잖아요. 나중에 부모님과 협업을 하게 되더라도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내 자아를 좀 든든하게 키운 다음에 그 아래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부모님 말씀에 상처받는데 도제식으로 일 배우면서 동업하시면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성장은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나이 먹으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경험치가 올라가야 그 차이가 더 확 나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하는 걸 염두에 두시는 걸 텐데요. 공인중개사는 저 같으면 좀 더 나이 들어서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젊은 게 스펙이다 그러는데 안 그런 직종도 참 많거든요. 어떤 직업들은 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스펙인데 공인중개사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보기에 너무 어려 보이면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외모가 점점 거기에 맞춰지기도 하더라고요. 전에 어떤 신학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미래의 종교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아무리 못해도 30대 중반 이상이신 걸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20대 중반 정도더라고요. 각자 교회에서 전도사님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어려 보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표정이나 애티튜드 이런 게 좀 중후한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좀 보수적인 기업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되고 나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냥 확 초로의 신사가 됐어요. 그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외모에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뢰가 필요한 일일수록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것도 그런 쪽이에요. 근데 이 일은 겉으로 보이는 나이뿐 아니라 경험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한테든지 부동산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한국에서는 특히 부동산이 전 재산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까다로워요. 적당히 상식적인 사람들도 진상 손님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게 이 업종이에요.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가 바로 시작하면 상황이나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 서툴거나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일단 사연자님은 본인이 열정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을 열정으로 이겨낼 준비가 된 건 아니시잖아요. 어차피 여러 경험을 해보고 결정을 하실 거면 나이대별로 좀 더 유리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보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동안인데 어떡하죠?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쩌죠? 난 멋부리는 거 좋아하는데 외모를 일부러 늙어 보이게 관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이라는 게 꼭 외모로만 드러나지는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피부관리샵에 간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정말 2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5분 대화하고 서비스 받아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이분 보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겠구나. 30대 후반 이상이겠어. 근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40세 정도시더라고요.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애티튜드에서 나이가 더 잘 보여요. 자기 일을 할 때 능숙하면 원래 나이 들어 보여요. 그걸로도 충분하죠. 내 안에 경험이 쌓이고 자신감이 쌓이면 상대방이 신뢰감이 가질 만큼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은 앞길이 막막할 때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렸어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기다릴게요.